진화생물학적으로 인류와 달리기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다. 힘과 스피드와 같은 신체적 능력에서도 뒤떨어진다. 치타는 순간 최고 속도로 시속 120km로 달릴 수 있는 스피드가 있으며 고릴라는 웬만한 SUV차 한 대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산토끼 역시 최고 72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반면에 인간의 최고 속도는 45km로 이론상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역시 토끼의 달리기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신체의 무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빨이나 손발 역시 무기로서는 빈약하지만 인간은 살아남아 생존했다. 초기 인류의 뇌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 도구화와 에너지가 풍부한 고기 덕분이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인간은 스피드나 파워적인 면에서 모든 동물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떨어진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활과 화살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2만 년 전의 일이며 그보다 먼저 만들어진 창 역시 20만 년 전이다. 하지만 육식을 하는데 적합한 턱과 작은 이를 가진 호모 에렉투스는 200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 그렇다면 인류는 별다른 무기도 없이 200만 년 전부터 고기를 얻었다는 뜻이다. 당시 호모 에렉투스의 무기라고 해봤자 자연 상태의 돌로 만든 뗀석기나 몽둥이 정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류는 어떻게 맨몸으로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점은 우리의 몸에 털이 없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적인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제목 그대로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털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인류와 가장 가까운 침팬지를 포함한 모든 영장류와 가장 눈에 띄게 구별질 수 있는 특징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모든 동물과 비교했을 때 힘과 스피드와 같은 신체적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진다. 그렇다면 인류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동물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 달리는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마라톤 선수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타고난 마라톤 선수가 되도록 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영양을 사냥하기 위해 달린다고 가정해보자. 영양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인간을 보는 순간 그 즉시 최고 속도로 도망을 간다. 그리고 그렇게 10에서 15km를 달리고 나면 영양은 고체온증으로 탈진을 한다. 반면에 인간은 다르다. 우수한 마라토너는 시속 20km의 속도로 2시간을 달릴 수 있다. 사슴이 눈앞에서 20초 만에 사라지고 호랑이가 저 멀리 나타나서 10초 만에 인간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30km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속도를 유지하는 지속성과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지구력 측면에서는 경주마도 인간을 따라잡기 힘들다. 이러한 인간의 사냥 방법은 2009년 영국 BBC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직 원시적인 생활 형태를 유지하는 아프리카의 부족의 사냥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부족민들은 3명에서 영양을 사냥감으로 정하고 영양을 추적한다. 순간적인 속도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지만 사냥꾼들은 묵묵히 영양을 추적하며 쫓아가고 결국 고온으로 탈진한 영양을 따라잡아 창을 던진다. 이 방송의 제작진은 인류가 어떻게 더 빠르게 달리는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인간이 오래 달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몸에 털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와 다르게 두꺼운 털 대신 수백만 개의 미세한 땀구멍을 가지고 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은 공기와 닿는 피부 면적이 넓어져 땀의 증발량이 많아졌다. 이 말은 그만큼 열을 식히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다. 인간은 땀으로 체온을 유지한다. 반면에 고양이와 개는 땀 대신 숨을 헐떡이면서 체온을 조절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물들은 열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오로지 폐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으로 뱉는 숨보다 많은 열이 몸에 쌓이게 되면 포유동물들은 자연스럽게 달리기를 멈추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의 땀은 물에 가깝다. 결국 전신에서 땀이 나오면서 땀은 증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액체가 증발할 때는 에너지가 함께 달아난다. 결국 땀이 증발하면서 몸을 냉각시키는 것이다. 즉 장거리 달리기 측면에서 볼 때 인류를 따라올 동물은 없으며 그 말은 수백만 개의 땀구멍을 통해 뛰어난 냉각 기능을 가진 동물 역시 인간밖에 없다는 뜻이다. 인간은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를 경험한다. 러너스 하이란 인간이 장거리로 오래 달리다 보면 고통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행복감이나 희열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그 이유는 장거리 달리기로 심한 고통이 왔을 때 신체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엔돌핀을 분비하는데 이때 인간은 심리적인 쾌감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달리기와 같은 고부하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중 엔돌핀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러너스 하이 현상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했던 인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달리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견디며 더욱 오래 달릴 수 있었다. 실제로 러너스 하이 현상이 진화적 결과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고 많은 연구자들 역시 러너스 하이를 진화의 산물로 보고 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 정책대학원장의 김도현 교수는 인간의 진화론적 정체성은 달리기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몸은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진화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은 아직도 우리의 DNA 속에 남아있다. 정강이와 대퇴골은 아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동안 몸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또한 아킬레스건은 길고 단단할 뿐 아니라 탄성이 있어서 에너지를 축적했다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다. 엉덩이 근육은 추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실제로 엉덩이 근육을 만져보면 걸을 때가 아니라 달리고 있을 때 단단해진다. 다리는 길고 허리가 가늘어졌다. 이 모든 특징들은 우리가 더 멀리 걷고 달릴 수 있도록 진화해왔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몸은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오래 걷고 뛰어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은 달리기 위해 진화해 왔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다. 어찌됐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결국에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오로지 걷기를 통해 전 세계로 이동했다. 이들에게 있어 걷기는 운동이 아닌 이동수단이었다. 대중적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조깅이나 에어로빅 같은 운동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걷기는 운동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좌식 근무 직업이 늘어남에 따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고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움직임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줄어든 신체 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국 스포츠의학협회와 질병관리통제센터는 1995년 공동으로 모든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가급적 매일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하도록 권고하는 공중보건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안을 발표한다. 움직임이 줄어들에 따라 이동수단으로서의 걷기의 개념이 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수단과 운동으로서의 걷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로 칼로리 소모의 효율성이다. 이동수단으로서의 걷기는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걷는 방식은 이에 특화되어 있다. 동물들의 걷는 방식은 제각기 다르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발바닥으로 땅을 짚으며 걷고 소나 말같이 발굽이 있는 유재류는 발끝으로 먼저 땅을 짚으며 걷는다. 반면에 인간은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기 시작한다. 2010년 유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각각의 걸음 방식을 비교했을 때 다른 두 가지 방식은 발 뒤꿈치로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인간의 발 뒤꿈치부터 내딛는 방식의 걷기는 물리적으로 칼로리 소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걸음 방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의 보행을 비교했을 때 침팬지는 네 발로 걷든 두 발로 걷든 인간보다 2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인간의 아치형 발바닥은 몸의 체중을 발 전체로 분산시켜 바닥에 닿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래 걷기와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성인 남녀가 평균적인 걸음 속도로 1시간을 걸었을 때 사용하는 칼로리는 달리기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발생하며 강도가 높아질수록 지속되는 운동 후 애프터번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된다. 지방의 연소율도 마찬가지다.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 연소율은 걷기와 같은 낮은 강도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 대비 달리기는 걷기에 비해 지방 연소율이 낮음에도 더 많은 지방과 칼로리를 태우게 된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위한 걷기 운동은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은 다르다. 움직임이 사라져버린 현대인들에게 움직임은 그 자체가 건강을 위한 운동이다. 2010년 발표된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걷기를 포함한 신체활동 부족은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사망률, 특히 심혈관 질환과 관련한 사망률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자의 6%는 신체활동 부족이다. 반면에 하루 20분 빠르게 걷는 정도의 신체활동만으로도 조기 사망의 위험률을 줄일 수 있으며 40세 이후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신체활동량이었다. 과거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누워있는 휴식을 권장했다. 하지만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생활이 척추 근육을 비롯한 전신 근육을 위축시킨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후로 환자들에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걷기 운동을 권장할 근손실을 예방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운동량이다. 미국 성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호트 연구를 살펴보면 사망률을 낮추는 핵심은 신체활동 강도였다. 신체활동량 내에서도 강도 높은 신체활동 비율이 높을수록 사망률은 17% 이상 낮아졌고 주당 150분의 신체활동 내에서 강도 높은 신체활동 비율을 높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걷기가 효과적인 운동이 되려면 최소한 시속 6km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를 2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좋고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걷기는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사용하고 달리기나 웨이트를 추가하여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